오늘은 순열을 할게요. 순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순열을 배우고 다음 시간에 조합을 배울 건데 일단 니네가 이미 둘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건데 일단 순열 정의를 보면 서로 다른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다르다는 거. 반드시 달라야 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자, 순열은 두 가지 과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그러면 여기서 뽑는 거의 개수는 원래 있는 것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지. 0보다 커야 되고 자, 첫 번째는 뽑고 두 번째는 그 뽑은 녀석을 일렬로 나열까지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순열은 자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거야.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해서 순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순서를 고려한다는 말이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자 수학적 기호로 NPR 이라고 합니다. NPR 이렇게 읽어. NPR.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한번 보시면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카드가 1번부터 5번까지 5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5개에서 자 보세요. 5개에서 3개를 뽑고 그 뽑은 3개를 일렬로 나열까지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었죠. 자, 세 자리 수니까 이렇게 있고 자, 첫 번째 배자리부터 여기에는 몇 개가 들어가? 숫자가 5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제일 첫 번째 2번을 집어넣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10의 자리를 집어넣을 때는 남아있는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고 5번을 택했으면 지금 1번, 3번, 4번 숫자 카드가 3개가 남은 거야. 제일 마지막에는 3개를 뽑죠. 그 다음에 세 자릿수를 모두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곱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예를 들어서 5명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여기 있는 반장이랑 부반장이랑 총무의 자리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번, 5번, 3번을 뽑기로 했어. 3명을 뽑았지? 그러면 2, 3, 5, 3명을 뽑았는데 이 3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먼저 순열을 배우기 전에 자, 여러분들 책에 여기 있는 n의 계승을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자 n의 계승을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다가 직순열이라고 합시다. 직순열.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이걸 직순열이라고 할 겁니다. 얘는 뭐냐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 이 의미보다 자, 직순열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이거를 먼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쉬워요. 이미 니네가 알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숫자 카드가 사람이 A, B, C 3명이 있어. 여기 있는 3명을 일렬로 줄을 세울 거야. 자, 그러면 A, B, C하고 A, C, B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B, A, C야 B, C, A 그 다음에 C, A, B 그 다음에 C, B, A 해서 이렇게 A, B, C 3명을 일렬로 지금 제가 전부 다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니네가 자 3명을 나열을 할 때 자 여기는 자리는 지금 전부 다른 자리죠. 처음에 이 자리에 3명 들어갈 수 있고 자 처음에 이제 A를 선택했어. 그러면 이 자리에는 B하고 C 둘 중에 한 명 들어갈 수 있고 요 두 번째 자리에 C가 들어갔으면 마지막 자리에는 B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걸 전부 다 곱하기로 표시를 하시면 얘가 3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직순열은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일렬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교육과정 때 원래 직순열이 있고 원순열이 있어요. 원순열이 있는데 원순열이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 그래서 원순열하고 구별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나중에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를 보시면 여기 있는 숫자보다 하나 작은 것을 1까지 곱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것은 5 팩토리얼입니다. 이거를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팩토리얼. 얘를 N 팩토리얼. 이렇게. 오케이? N 팩토리얼이어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있는 직순열을 6 팩토리얼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저한테 2학년 2학기 배운 친구들은 이걸 그때 가르쳤지. 그죠? 자, N 팩토리얼. 자, 보시면 1 팩토리얼은 1이에요. 그 다음에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해서 2입니다. 그 다음에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해서 6인데 얘를 자세히 관찰하시면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어서 24고요.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여기는 4 팩토리얼 24에다가 5만 곱하면 되죠. 그러면 120이고요. 6 팩토리얼은 자 여기다가 6을 곱하면 720이죠. 근데 여유가 되시면 7 팩토리얼까지 외워보시면 자 720에다가 7을 곱하시면은 2, 7에 14 하나 올라가고 5040입니다. 5040. 근데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n 팩토리얼 이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n 팩토리얼 본 다음에 얘를 보면 와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공식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전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NPR은 n 곱하기 n-1, n-2 한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숫자만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O, P, E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5개에서 2개를 뽑고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5부터 하나 작은 숫자를 여기 2까지 곱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3P4가 있어. 그러면 13개에서 4개를 뽑고 그 뽑은 4개를 일렬로 배열까지 하는 거야. 순열은 뽑고 배열까지 하는 거야. 2가지 과정을 하는 거야. 2가지 과정을.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해서 여기가 모두 지금 4개지. 그지? 근데 얘를 이렇게 기호로 써가지고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뭐야? 제일 끝에가 n 빼기 r 플러스 1인 이유는 뭐겠어? 얘를 다시 적어보면 n 빼기 r 빼기 1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얘를 지금 보시면은 자 13에서 4를 빼봐요. 13에서 아니 뭐야 13에서 4를 빼면
뭐가 되냐? 9가 되지. 거기다가 하나를 더하면 10이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표현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냥.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 지금 뭐냐? 앞에 있는 숫자를 뒤에 있는 숫자의 개수만큼 하나씩 적게 곱하는 거야. 근데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식을 이렇게 적어드렸죠. n개에서 2개를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거, 그지? 그러면 이건 뭐야? n 곱하기 n-1이었지. 그지? n보다 하나 작은 거를 2개 뽑으니까 2개까지 됐죠. 그 다음에 n개에서 3개를 순서 고려해서 뽑으면 n 곱하기 n-1, n-1 해가지고 1개, 2개, 3개를 배열한 겁니다. 그지? 근데 얘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썼는데 얘를 np2로 쓰겠다는 이야기고 얘는 np3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사람. 자, 봐봐. 그럼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 이제 우리가 n 팩토리얼을 배웠으니까 여기 있는 이 두 번째에 있는 2번식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npr을 자, 전부 다 직선열로 표시한 건데 이 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6p3이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쓰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식이 뭐냐면 이 순열식을 둘 다 팩토리얼로 표시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얘가 팩토리얼이 되려면 뒤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있으면 되지. 그지? 그러면 없는 수를 곱했으니까 얘를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np3을 밑에는 3팩토리얼이고 위에는 6팩토리얼이지, 그지? 근데 얘를 봐봐. 앞에 있는 n이 그대로 올라가고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뺀 것만큼 팩토리얼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6 팩토리얼이 있고 여기 있는 3이 6에서 3을 뺀 팩토리얼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 얘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얘를. 자, 그러면 자, 봐봐.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 자, 이제 순열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n, p, n은 뭐야?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뽑아. 그럼 여기 있는 5명에서 5명을 뽑는 방법은 한 가지죠. 여러분들 5명 전부를 일렬로 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자, 방금 쓴 이 팩토리얼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n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에서 뒤에 있는 것 빼면 밑에가 0 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여기서 n 팩토리얼이래. 그럼 뭐야? 1 팩토리얼도 1인데 0 팩토리얼로 1로 수학자들이 정의했습니다. 오케이? 0 팩토리얼은 1이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5명에서 5명을 뽑는 방법은 한 가지지. 근데 여러분들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게 5 팩토리얼이잖아. 이해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p형을 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한 명도 뽑지 않아. 한 명도 뽑지 않은 방법은 자, 여기 있는 팩토리얼 정의식으로 보시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에서 0을 뺀 거 팩토리얼이니까 얘는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죠. 그럼 얘는 1이지. 근데 이걸 왜 1이냐면 자, 봐봐. 여러분들 5명 중에서 한 명도 뽑지 않는 그 방법을 한 가지로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도 안 뽑았죠?
뽑은 사람이 없으니까 배열할 것도 없지. 근데 5명 중에서 1명도 뽑지 않는 거를 방법 하나로 보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빠졌는데 여기에 n 팩토리알은 1로 그냥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np1은 뭘까요? np1. 자 보세요. np1은 자 서로 다른 n명에서 1명을 뽑는 방법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5명 중에서 1명을 뽑는 방법은 5가지죠.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다미를 뽑았어. 5명에서 다미를 뽑았어. 그 다음에 얘를 줄 세우는 방법은 무조건 1가지지.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앞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빼. 그럼 n-1 팩토리알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알을 4 팩토리알로 나누면 5죠. 그지? 그럼 얘는 뭐야? n입니다. 요거 다 적을까요? n. 요거 3개를 외우셔야 돼요. 요거 3개를. 그 다음에 0 팩토리알도 1이고 1 팩토리알도 1입니다. 둘 다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식이 나온 거는 np3을 둘 다 팩토리알로 쓰고 싶은 건데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팩토리알 식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팩토리알이랑 빨리 친해지셔야 되니까 뒤를 볼게요. 자, 보자. 다음 값을 구하여라. 자, 이제 기초 계산하는 거를 연습해 볼게요. 5p2 5부터 하나 작은 거를 2개 뽑아서 20이고요. 그 다음에 4 팩토리알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24입니다. 그 다음에 4p 0이야. 그러면 얘는 1이죠.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것이 헷갈릴 때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npr은 n 팩토리알 나누기 앞에 있는 n에서 뒤에 있는 r을 뺀 거의 팩토리알이에요. 그러면 4p 0은 4 팩토리알 4에서 0 뺀 거의 팩토리알이니까 1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 얘를 해볼게요. 6p2는 6 곱하기 5 곱하기 3 팩토리알은 6이죠. 그러면 얘는 180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자, 봐봐. n, p, r은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n하고 r이 자, n하고 r이 지금 둘 다 자,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보다 크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에서 배우는 순열 조합은 순열도 배울 거고 조합도 배울 건데 반드시 뒤에 있는 숫자가 작아야 돼요.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를 들어가면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배우는데 이제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 거 그거 할 때는 커질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무조건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것보다 작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하고 r을 계산하는 걸 연습해 볼게요. 자, 얘는 n, n-1, n-2죠. 근데 얘를 풀려면 원래 얘들아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런데 3차 방정식인데 이 3차 방정식을 풀지 마시고 얘를 소인수분해 하세요. 소인수분해 하시면 3 곱하기 8로 보이는데 그럼 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지. 그지? 그래서 24를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니까 n은 4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이 뭐야? npn이 720이래. 오씨, 그러면 이게 n 팩토리알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6 팩토리알이 720인 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 얘를 볼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번처럼 앞에가 문자고 뒤에가 숫자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이렇게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뒤에가 문자가 되면은 어렵거든요. 이때 아까 그 팩토리알, 자, 이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NPR은 n 팩토리알 나누기 n 빼기 r 팩토리알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3번 같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8 팩토리알 나누기 8 빼기 r 팩토리알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울래나?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자. 얘를 그냥 8 곱하기 7로 보죠. 그지? 그럼 뭐야? 8C2지. 이게 낫겠다. 처음부터 괜히 수식에.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오, C, 얘는 뭐야? 10P 0이죠. 자, 보세요. MP, N은 N 팩토리알이고, MP 1은 N이고, MP 0은 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R은 0입니다. 자, 얘를 볼게요. 이 문제는 뭐야? 이 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거지. 이 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거지. 그죠? 그럼 얘는 6 팩토리알 나누기 6 빼기 3 팩토리알이니까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n은 3이죠. 그 다음 얘를 볼게요. 자, 얘는 9 팩토리알 나누기 9 빼기 r 팩토리알이 되니까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r은 5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4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천천히 갈게요.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세워. 그러면 이거 7 팩토리알이지. 자, 아까 7 팩토리알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5040입니다. 5040. 5040. 7 팩토리알까지 외워주세요. 6 팩토리알까지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1, 2, 3, 4, 5에서 5장 카드에서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근데 이거를 중학교 때는 니네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썼잖아. 그지? 근데 얘를 이제 5P 3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계산을 하시면 60이에요. 그 다음, 자, 요런 수식을 처음부터 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해 하니까 이건 일단 보류. 왜냐하면 원래 저 수식을 처음부터 하면 애들이 힘들어 하니까.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수식에 치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그럼 얘는 자, np2니까 뒤에가 숫자니까 n 곱하기 n-1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게 n이 0이 될 순 없지. 그죠? n이 0이 될 순 없어요. 0, p, 0 이런 건 없어요. 1, p, 0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안 되거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변을 n으로 나눌 수 있죠. 왜냐하면 n이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n-1이 5니까 n은 6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np5는 자, 얘를 해보면 n, n-1, n-2, n-3, n-4고 자, 얘는 30 곱하기 여기 있는 np3은 n, n-1, n-2가 되는데 오,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하고 모양이 똑같지?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얘가 똑같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30을 6 곱하기 5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n 빼기 3이 n 빼기 4보다 하나 크잖아. 그러면 n 빼기 3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9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을 보시면 와, 자 봐봐. NPR 곱하기 6팩토리알이 43,200이에요. 저도 몰라요. 43,200이 몇 팩토리알인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 뭐냐면 6팩토리알을 알고 있죠. 6팩토리알은 720이야. 곱하기 5PR이고 43,2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될까? 대충 6 곱하면은 이거 나오죠. 그지? 그러면 OPR이 6입니다. 맞나? 아닌데 6 0 12 하나 올라가서 아니다 6이 아니라 60이네요. 그지? 60이네. 그러면 OPR이 60이 되니까 이 60을 쪼개보는 거야. 5부터 이렇게 풀어야 쉽잖아. 그지?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60이 나오죠. 그러면 R은 3이에요. 근데 얘들 봐봐. 개념 원리가 다른 유형수보다 이 필수 예제가 계산이 복잡한 편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을 좀 풀어줄게요. 수식에 치이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거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3번부터 볼게요. 3번. 자, 복잡스럽게 되어 있네. 자, 아니다. 자, 복잡스럽게 되어 있는데, 일단, np3, n-1, n 빼기 2고, 얘는 3 곱하기 np2, n-1이야. 5 곱하기 n 플러스 1 p2야. 그러면 n 플러스 1 곱하기 n이죠. 근데 봐봐. 얘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n은 절대 0이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양변에서 n을 다 날릴 수가 있다는 거야. n-1, n 빼기 2, 3, n-1. 자, 5에 n 플러스 1까지 왔어요. 얘는 이제 풀어봅시다. 풀어보시면 n제곱 빼기 3에 플러스 2 더하기 3에 빼기 3 넘어가면 빼기 5에 빼기 5는 0이에요. 얘네들이 지워지고 n제곱 빼기 5n 2에서 얘 빼면 2에서 마이너스 8 빼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근데 n하고 r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n-1, n 빼기 6은 0이고 여기가 플러스야. 그러면 n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6만 되겠지. 오케이? 자, 얘들아, 수식에 치면 안 돼. 자, 보세요. 4번 볼게요. 4번. 자, 얘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똑같은 거니까 5 곱하기 n 플러스 2 p3은 12 곱하기 np3입니다. 그러면 5 곱하기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이고 12 곱하기 n 빼기 1 n 빼기 2야.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다 전개를 하면 3차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n이 절대 빵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건 지워도 돼요. 그냥. 오케이? 요 상태에서 전개하는 겁니다. 5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는 12 n제곱 빼기 3n 플러스 2. 얘가 이쪽으로 오면 7n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36인데 마이너스 36에서
마이너스 15가 되면 마이너스 51n 그 다음에 10이 있고 24가 있는데 24에서 10을 빼니까 플러스 14는 0이 돼요. 자, 이게 7이고 1이고 7이고 2고 빼기 빼기죠. 그죠? 그러면 n은 여기서 얘들아 n하고 r은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n은 7밖에 안 되겠죠. 7분의 2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계산이 좀 복잡한 거야. 그래서 풀어드린 거고.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부터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자, 봐봐. 자, 보세요. 순열. 그러니까 실은 내가 그랬잖아. 중학교 때 5명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거는 순열이에요. 그 다음에 5명에서 대표 2명 뽑는 게 조합이야. 그러면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거가 OP2고 조합은 얘를 OC2로 표시해. OC2로 표시하는데 니네가 실은 이거 계산할 줄 알잖아. 그지? 반장, 부반장 뽑을 때 이거 5 곱하기 4였고 그죠? 대표 2명 뽑을 때는 5 곱하기 4 나누기 2가 아니라 제가 2 곱하기 1로 항상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지금 둘이서 순서를 고려 직책이 다르니까 순서 고려하는 거야. 아이고. 자, 잘 들어. 자,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수. 자, 얘는 그냥 5팩토리얼이죠. 5팩토리얼은 뭐야? 120까지야.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5명 중에서 3명을 뽑고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5 곱하기 3,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얘는 60이에요. 그런데 5명의 학생 중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뽑는 경우는 그냥 니네가 중학교 방식으로 풀면 어떻게 해? 여기가 대표 자리고 여기가 부대표 자리야. 이거 두 개를 순서를 고려하는 거잖아. 그러면 5명 중에서 여기 오는 거 5가지, 여기에 오는 거 4가지니까 곱하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OP2로 쓸 수 있는 거지. 5 곱하기 4 해서 20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밑에 있는 거 안 풀어줘도 될까? 자, 542번을 봐봐. 색깔이 7개야. 근데 지도 위에 A, B, C를 모두 다른 색깔로 칠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색깔이 7개 있으니까 7개, 6개, 5개죠. 그지? 그럼 얘는 쓰시면 7P3인 겁니다. 오케이? 7P3. 그 다음, 자, 보세요. 서로 다른 6개의 좌석에 3명을 앉히는 방법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는, 자, 봐봐. 좌석이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있어. 자, 다 지금 다른 좌석이야. 여기에서 일단은 A, B, C, 자, 서로 다른 6개의 좌석에 6개에서 일단 A, B, C가 앉을 자리를 뽑을 거야. 만약에 이 자리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쳐봐. 그러면 6개에서 일단 3개를 뽑고 그 3개를 일렬로 배열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 예를 들어서 좌석을 2번, 4번, 5번에 앉기로 했어. 그지? 그럼 내가 6개 중에서 자리 3개를 뽑았지.
뽑은 다음에 자 여기 A, B, C를 자 A, B, C 그죠? 또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안 칠 수가 있잖아. 봐봐 6개에서 3개를 뽑고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을 했죠. 근데 지금 내가 1, 2, 4, 5를 뽑을 수도 있지만 1, 2, 3도 뽑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럼 일단 이걸 계산해 보시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해서 120까지가 나와요. 오케이? 120까지. 그 다음에 9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자 봐봐 N명을 뽑고 일렬로 세우는 거가 순열이야. 그러면 자 얘는 뭐냐면 9PN입니다. 그러면 얘가 504야. 근데 앞에가 뒤에가 지금 문자잖아요. 그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540을 소인수분해 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자 9부터 가보는 거예요. 9 곱하기 8.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풀고 니네가 예를 들어서 얘를 아까처럼 9 팩토리알 9 빼기 m 팩토리알로 가려고 하잖아. 이렇게 하면 니네가 버겁고 이 수식에 대한 공포가 생기니까 그렇게 풀지 마시고 9 곱하기 8 곱하기 7까지 해봐. 그러면 9, 8에 72, 7이니까 2, 7에 14, 7, 7에 49니까 오이씨 뭐야 504 딱 나오네. 그지? 그죠? 그러면 굳이 n은 3이지. 그죠? 여기 있는 수를 그냥 9부터 하나 작은 걸 하나씩 써봐. 알았지? 괜히 막 풀이에 있는 거대로 풀지 마시고. 자, 봅시다.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 이웃하는 순열, 이웃하지 않는 순열.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잘 들으세요. 남자가 4명이 있고, 여자가 3명이 있어. 근데 일렬로 세울 거야. 일렬로 세울 건데, 남자 4명이랑 여자 3명은 다 다르잖아. 그죠? 근데 이거지. 니네 중학교 때 한 거야. 중학교 때 한 거야. 근데 중학교 때보다 숫자가 좀 많아진 거야. 그럼 내가 중학교 때 이런 거 어떻게 풀라 그랬어? 반드시 이웃해야 되는 아이들을 여자 1, 여자 2, 여자 3을 대가리 큰 놈으로 하나 묶고, 그죠? 그 다음에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 오케이? 반드시 이웃해야 되는 애를 대가리 큰 놈으로 묶어. 오케이?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5명을 일렬로 배열해요. 그지? 이제 색깔 다르게 간다. 근데 여기 있는 여자 1, 2, 3도 일렬로 배열해야지. 그죠? 그러면 3팩토리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5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숫자가 작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커지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5팩토리알은 120이고 3팩토리알은 아니다. 5팩토리알이 뭐야? 120 맞지? 그 다음에 3팩토리알은 6이죠. 그래서 얘는 720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순열 문제를 풀 때 제가 항상 팩토리알로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6팩토리알까지는 반드시 외우고 7팩토리알은 선택이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2번이랑 3번이 중요해요. 2번이랑 3번이. 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입니다.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줄 건데, 여자애들끼리,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봐야 돼, 니네가.
경우의 수하고 순열 문제를 풀 때는 니네가 반드시 문제를 읽고서 그러니까 시각화 시켜야 돼요. 봐봐. 2번은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해요.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여자가 3명이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여학생들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게 3팩토리얼이지. 그 다음 남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체크를 해야 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있죠. 근데 여기서 남학생이 4명이야. 그지? 남학생이 4명이니까 남학생 4명을 일렬로 배열하시면 되죠. 오케이? 이제는 여기까지만 씁니다. 아니다. 잠깐만. 오씨. 여학생들끼리. 봐봐. 다시. 잠깐만.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끼리. 남학생들. 근데, 자, 보세요. 뭐야? 좋아. 지금 방금 푼 거는 3번입니다. 3번. 여자 1번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으면, 남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3번이 이거야. 그러면 2번 어떻게 풀어야 되냐? 2번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을 해요. 보세요.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4번 있어요. 그럼 얘네 일렬로 배열하는 거 4팩토리얼이지. 그죠? 잘 들어. 근데 여자애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지.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자리는 다 달라요. 그지? 남자 1번에 왼쪽에 있냐? 남자 1번이랑 2번 사이에 있냐? 다르지? 다른 자리지? 그러면 여학생들이 지금 3명이야. 그러면 5개 주제에서 3개를 뽑고 일렬로 배열까지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자애들이 이 자리랑 이 자리에 앉기로 했어. 그러면 남학생들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자애들끼리 배열할 수는 없어. 근데 아까 처음에 한 거의 문제점은 뭐야?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 2명이 붙어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2번은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려면 먼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한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를 세는 거야. 그럼 여기다 V 표시를 한 다음에 5개 자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서 얘네들이 붙어 있어도 여학생들은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처음에 풀었던 풀이가 잘못된 건 뭐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야? 이거는 이렇게 남학생들끼리 붙어 있는 거를 반영하지 않았죠. 그죠? 2번이랑 3번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자, 보세요. 여기를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밑에를. 자, 봐봐. 문자가 A, B, C, D, E, F 이렇게 6개가 있어. 근데 자, 봐봐. A랑 B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자, 반드시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대가리 큰 놈으로 묶어 이렇게. 그지?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5명이죠. 배열했지? 그 다음에 여기서 A랑 B를 왼쪽, 오른쪽 교환하는 거 2팩토리얼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5팩토리얼이 120이고 곱하기 2니까
40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하고 B가 어제가 싸웠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웃하면 불편하잖아.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수녀는 뭐냐면 일단 먼저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해요. 이렇게 얘네들을 먼저 배열을 해. 그러면 4팩토리얼이지.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사이에 A하고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V자로 체크를 해요. 그지? 그러면 A, B가 여기 이렇게 있든 B가 여기에 있든 아무튼 A랑 B는 이웃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수녀는 이웃해도 되는 아이들을 먼저 배열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자리가 5개 있거든. 5개 중에서 A랑 B가 들어갈 자리 2개를 뽑고 일렬로 배열까지 하는 거죠. 왜냐면 얘하고 B, A 들어가는 건 다르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4팩토리얼은 24고 5P는 20이죠.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480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이 등산을 하는데 남녀 학생들이 교대로 서야 돼. 왜냐하면은 여학생들끼리 붙어 있으면은 좀 위험하니까 중간중간에 남자애들이 서기로 한 거야. 그럼 일단 먼저 뭐 남학생들을 먼저 써보면 남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교대가 되려면 반드시 이 사이에 여학생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얘는 지금 남학생들이 인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교대로 서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 자 일단 먼저 내가 처음에 뭐 남학생들 5명을 먼저 줄을 세우잖아. 5팩토리얼. 그 다음에 남학생들 사이에다가 여학생들을 집어넣는 건데 얘네들도 배열을 해야 되니까 4팩이죠. 그러면 5팩토리얼이 120이에요. 4팩토리얼은 24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에서 남학생이랑 여학생 수를 똑같이 돼 있다고 쳐봐. 자, 똑같이 돼 있으면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봐봐. 이때는 남자 4명을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여자애들이 들어가는데 여자애들이 이런 순서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또 어떨 수도 있냐면 남자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여학생이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남학생이랑 여학생 인원수가 똑같을 때는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를 구별해서 가셔야 돼요. 그럼 답이 어떻게 되냐면 남학생들 4명 배열하는 거 4팩이고 여학생들 4명 배열하는 게 4팩이야. 근데 밑에서도 여학생들 4명 배열하고 남학생들 4명 배열하거든요. 근데 이쪽이 이제 앞쪽이면 얘하고 얘는 틀림없이 다른 경우지. 그지? 그러면 자, 여기서 4팩토리얼이 24잖아. 근데 니네는 24의 제곱을 알고 있잖아. 24의 제곱이 뭐였어요? 576이죠. 그지? 24의 제곱은 576이에요. 그러면 최종 답은 이거 2개 더해줘야죠. 왜?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대로 설 때, 자, 지금 문제는 한쪽이 인원수가 한 명이 더 많죠. 그러면 케이스는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똑같아.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N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여기 그려. 남자 1, 남자 2, 남자 3을 대가리 큰 놈으로 묶어.
그 다음에 여자 1 점점점점 여자 n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n명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자 봐봐. 한 명하고 n명이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남학생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게 3팩토리얼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린 것 같다? 36? 헐, 36? 얘가 36이에요. 그러면 3팩토리얼이 6이잖아. 그러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6이거든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3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 n 플러스 1이 3이 돼야 되니까 n 값은 2가 되죠. 자, 오케이. 자,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드릴게. 자, 11번. 그 다음에 오늘은 숙제를 연습 문제 스텝 1까지만 풀어보세요. 스텝 2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풀어드립니다. 자, 봐봐. 근데 지금 푸는 문제들 중학교 때 풀었었어요. 지금 다 풀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자, 트라이앵글입니다. 트라이앵글. 자, 여기 지금 똑같은 문자는 없어요. 그죠? 전부 다 다른 철자로 되어 있죠? 근데 1번을 볼게요. 1번은 자, 보세요. 얘를 8개를 일렬로 배열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자리가 8자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근데 T가 이쪽이 앞이면은 T가 제일 앞에 고정돼 있어. 그 다음에 L도 고정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6개만 채우면 되죠. 그지? 그럼 여기서 자 T하고 L을 빼요. T하고 L 빼면 R, I, A, N, G, E만 남죠. 똑같은 거 없어요. 똑같은 게 없어야 돼요. 나중에는 똑같은 거 있는 걸 배워요. 2학년 때. 2학년 때. 지금은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일렬로 배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6명을 요 어차피 T하고 L은 지금 자리가 고정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고 얘는 답이 720이겠지. 그죠? 문제 푸실 때 이렇게 시각화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자, 2번 볼게요. T하고 A 사이에 2개의 문자. 그럼 그려. T하고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집어 넣는 건데, 자, 나머지 4개는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T하고 A 사이에 2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잘 들어. 자, 지금 제가 전부 다 다른 색깔로 해주고 있어요. 얘를 대가리 큰 놈 하나로 묶어.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지금 T하고 A를 빼면 스펠링이 남아있는 게 T하고 A를 빼면 남아있는 게 R, I, N, G, L, E 6개가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 요 연두색 자리에 들어가는 2명을 뽑아야지. 잘 들어. 나중에 보실 때 이거를 뭐야? 제가 항상 색깔을 다르게 필기를 해주는데 봐봐. 여기 T하고 A 사이에 들어갈 아이들을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6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배열까지 해요. 근데 2개 뽑은 게 I하고 N이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 I, N 들어갈 수도 있고 N, I 들어갈 수도 있죠. 이것까지 다 반영한 게 NP야. 그지? 오케이?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뭐야? R, G, L, E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반드시 얘하고 얘 사이에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6P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1명, 2명, 3명, 4명, 5명을 일렬로 배열을 해요. 근데 풀이에는 이거가 따로따로 돼 있어. 그래서 니네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풀이를 한 줄로 적어줘요. 한 줄로. 다른 색깔로. 그럼 봐봐. 문제가 되는 건 또 뭐야? 선생님. T하고 A가 왼쪽 오른쪽 바뀔 수도 있죠. 그지? 이것까지 고려해서 2팩토리얼까지 곱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6P2는 6, 5, 30이고 5팩토리얼은 120이고 2팩토리얼은 2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3번. 적어도 한쪽의 자음. 자, 3번 여기다 그림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문자가 모두 8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자음이랑 모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고, 일단 모음을 모을게요. 모음은 I, A, E 3개죠. 그 다음에 자음은 T, R, N, G, L 5개죠. 그지? 근데 봐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자, 잘 들어. 니네가 문제를 읽고서 나처럼 그림을 그려야 돼. 이렇게 안 풀면 못 풀어요. 근데 풀이에서는 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연두색 따로 쓰고 하얀색 따로 쓰고 노란색 따로 써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배열 안 해놨어. 그래서 풀이를 보고서 이렇게 시각화 시키셔야 돼요.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봐봐. 3번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는, 자, 이쪽에 자음이 오고 이쪽에 모음이 오는 케이스, 이쪽에 모음이 오고 이쪽에 자음이 오는 케이스, 둘 다 자음이 오는 케이스, 이거 3개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 3개를 다 하려면 너무 짜증나잖아. 그러면 이 3개의 반대말은 뭐야? 반대말. 둘 다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계획은 뭐냐면, 봐봐. 이쪽이 이제 3번이야.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구하는 게 하얀색이야. 그러면 전체에서 양 끝에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죠. 그지? 그럼 봐봐. 전체 경우의 수가 8팩토리얼이야. 그지? 잘 들어. 얘들아, 8팩토리얼 저도 뭔지 몰라요. 니네 실제로 8팩토리얼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안 돼. 5040에다 8 곱하면 너무 숫자 커지잖아. 그지? 분배 법칙을 써서 계산해야 돼요. 분배 법칙 써서.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양쪽 끝에 둘 다 모음이 오면, 자, 일단 봐봐. 모음이 3개 있어. 그럼 이 모음 자리에 모음 지금 자리는 2개지. 여기 있는 3개 중에서 자, 모음 3개 중에서 이 자리에 올 모음 2개를 뽑고 배열까지 해야지. 내가 만약에 저기에서 A하고 E를 뽑기로 했어. 그러면 A, E 집어넣을 수도 있고 E, A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뽑고 배열까지 했으니까 여기에 전부 다 반영이 된 거지. 그러면 이 가운데에는 몇 개가 있어 지금? 6개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 2개 빼고 나머지 6개는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얘네 둘을 분배 법칙으로 묶으시면 6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들아 8팩토리얼은 8 곱하기 7 곱하기 6팩토리얼로 보이지? 그지? 그러면 56 곱하기 6팩토리얼이야. 그럼 여기 56이 오는 거고 3P2는 뭐예요? 6이죠? 그지? 3P2가 6이잖아? 그러면 내가 6팩토리얼까지는 외우라 그랬잖아. 그지? 6팩토리얼이 720이었어. 곱하기
56에서 6을 빼면 50이죠. 그러면 복잡한 계산 하나도 안 하지. 오케이? 얘들아 7 팩토리얼, 8 팩토리얼, 9 팩토리얼을 다 일일이 계산하려고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야 돼요. 오케이? 콜? 자, 일단 그 옆으로 갈게요. 이상하다. 봐봐. 숙제는 스텝 1까지만 풀어오세요. 그 다음에 제가 스텝 1도 질문을 받을 거야.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2 스텝은 제가 다 풀어줄 거고. 자, 보세요. 중학교 때 한 거야. 자, 힘내. 자, 보세요. 그러니까 풀이보다 제가 여기에서 색깔 다른 분필로 표시해주는 그 필기를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오케이? 일렬로 써주니까. 자, 우리한테 숫자가 6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눈에 거슬리는 숫자는 0입니다. 그죠? 그럼 반드시 그림부터 그려. 제발. 오케이? 순열하고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시각화 시키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1번은 4자리 자연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 자, 그렸어. 그 다음에 하나씩 해봐. 하나씩. 꼭 팩토리얼로 멋있게 안 써도 돼. 자, 보세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0 빼고 이거 5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를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럼 그 다음부터는 0은 아무 자리나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5개에서 3개를 뽑고 배열한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안 써도 돼. 꼭 이렇게 순열식으로 안 써도 돼. 그냥 그림 그린 다음에 그냥 5, 4, 3 이렇게 써도 돼. 오케이? 1번 풀었어요. 2번 갑니다. 자, 요건 1번이야. 2번 보세요. 짝수. 그럼 관찰해야지. 짝수인데 경우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신경이 쓰이는 건 0이야. 0, 2, 4가 있어. 근데 우리가 무조건 4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되는데 봐봐. 대칭이 되는 케이스하고 특이한 케이스를 구별해야 돼. 0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4자리 쓰니까, 자, 하나, 둘, 셋, 넷인데, 첫 번째는 끝에 2가 오면 되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인데, 4가 오면 돼. 근데 내가 색깔을 바꿀 거야. 근데 사용을 해봤는데, 얘는 좀 특이해. 하나, 둘, 셋, 4개가 오고, 빵이 오는 건 좀 달라. 이렇게 3가지 케이스죠. 이 그려야 돼. 이 그림을 안 그리면 못 풀어. 근데 보세요. 니네가 문제 딱 읽고 이렇게 풀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각화 시키셔야 돼. 이거를 잘해야 경우의 수하고 순열을 풀 수 있어. 그럼 봐봐. 얘하고 얘는 대칭되는 케이스지. 왜냐하면 얘는 제일 처음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럼 숫자를 이렇게 써놓고 여기 지금 2가 들어갔어. 근데 첫 번째 이 자리에는 0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0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하나 들어가야 돼. 그러면 5를 집어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자 하나, 둘, 셋, 4개죠. 그 다음에는 0, 1, 4, 3개 중에 하나 뽑을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곱하기니까 얘는 48가지야. 그런데 첫 번째 그림이랑 두 번째 그림은 대칭돼. 얘도 48가지지. 제일 끝에 0이 안 들어갔잖아. 그러면 얘도 4 곱하기 3 해서 48가지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가 뭐야? 얘는 위에 있는 2개하고 달라.
0을 이미 써버렸지. 0을 이미 써버렸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아 내가 0을 써버렸어. 그럼 여기 5개 중에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여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죠. 그러면 얘는 60까지입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케이스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최종 답은 이걸 다 더해준 게 답이지. 오케이? 이렇게 저처럼 그려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풀어. 자, 보세요. 4의 배수. 근데 여러분들은 첫 번째 시간에 4의 배수 판정법 알고 있잖아. 뭐야?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을 관찰하셔야 돼요. 그 다음 분류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끝에 12가 들어가면 되지. 그죠? 근데 니네가 생각하기에 끝에 두 자리에 0이 들어가는 케이스랑 0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로 분류해야 돼. 왜냐면 제일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얘네 둘은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대칭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앞으로. 얘는 실은 일일이 해볼 필요가 없어. 얘하고 똑같은 케이스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그냥 48, 48 이렇게 가면 돼요. 얘만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0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하고 0이 들어가는 케이스로 분류할 거야. 그러면 자 일단 0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부터 12가 되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12 다음에 13, 14, 15 다 안 되지. 그럼 이제 2로 시작하는 거 봐야 되지. 하나하나 찾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야 돼. 그러면 21, 22, 23, 24 되지. 그죠? 자, 2로 시작하는 거 끝났고 0, 0, 0, 0, 3으로 시작해. 32 되지. 그죠? 그 다음 없지. 4로 시작하는 거는 40이 있기는 한데 아니다. 그죠? 왜냐면 40은 4의 배수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분리하기로 했어? 끝에 두 자리에 0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하고 들어가는 케이스로 분리하기로 했지. 그지? 그러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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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여기 0 들어가고 4 들어가면 4의 배수지. 그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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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1로 시작하면서 0을 포함하는 거 없어. 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하나하나 찾아야 돼. 오케이? 요거를 빠지는 경우 없이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아 그러면은 2로 시작하면은 2, 0이 있네. 그죠? 그 다음 3하고 0 가지고는 안 돼. 4하고 0 가지고 되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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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그지? 그죠? 그 다음 또 있나? 오! 여기 5도 있나요? 그렇지. 52도 있네. 그지? 그지? 빼먹을 뻔했다. 그죠? 52 4의 배수잖아. 또! 없지. 자, 이제부터는 저처럼 이 7가지 케이스를 찾는 게 중요하고, 봐봐.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대칭되죠? 그럼 한 가지만 해보면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첫 번째 자리에는 빵이, 자, 지금 1하고 2를 썼어. 근데 첫 번째 자리에는 빵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거 3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지. 그럼 여기 3이죠. 그 다음에 3을 썼어. 그러면 0, 4, 5 중에 하나니까 3이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 이거가 9가지야. 그러면 얘는 대칭되는 케이스니까 어차피 9를 4번 더 할 거 아니야. 그러면 9가지 곱하기 4가 되고, 자, 이쪽은 내가 0을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자, 처음에 4를 썼어. 1, 2, 3, 5야. 그러면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여기에, 아니죠. 요거 3개도 대칭되니까 제일 마지막 것만 해보면 되겠다. 어차피 4를 쓰나 2를 쓰나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1, 2, 3, 5니까 여기 4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얘는 요 케이스 하나에서 12가지가 나와. 그 12가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 둘, 3개 있죠. 그럼 곱하기 3에서 여기에서 36까지, 여기에서 36까지 해서 최종 답이 72가지인가?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7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나열해서 찾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뒤로 갈게요. 자, 실은 여기 있는 자, 사전식 배열도 중학교 때 했어요, 니네가. 그죠? 저는 막 가르쳤는데, 자, 보세요. 자, 얘들아, 이 사전식 배열은 멋있게 풀 수가 없어. 니네가 이거를 푼 거를 기억이 안 나면, 우리 2학년 2학기 때 생으로 찍었잖아. 그죠? 그걸 한번 보세요, 다시. 오케이? 자, 봐봐. 사전식 배열. 자,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 이거 가르친 기억이 나거든. 봐봐. C, E, B, D, A는 몇 번째 수인지 물어봤어. 자, 이거 멋있게 풀 수가 없어. 멋있게 풀 수 없고, 하나씩 나열을 할 수 없으니까 경우를 분리해야 돼. 자, 일단 첫 번째는 A로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A로 시작하는 거 쭉 다 배열하면, 자, 여기서 4팩토리얼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거 여기다 자, 여기서 뭐야 A, B, C, D, E 배열하니까 4팩토리얼 나오죠. 그지? 자, 4팩토리얼은 24 전부 다 썼어. 근데 이제 C로 시작해. 그러면 C, A로 시작하는 거, C, B로 시작하는 거, C, D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요거 3개 배열하는 거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지. 오케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오케이. 공식이 존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C2로 시작하면, 자, 봐봐. 이쪽에다 할게. C2로 시작하면, 자, 여기가 B죠. A로 시작하는 거 2개, 2팩토리얼 배열해야 돼. 그 다음에 C, E, 그 다음에 B죠. 그지? B지? 그러면 몇 개 안 남았네. A하고 D만 남았으니까 A, D.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찾는 거가 C, E, B, D, A지. 그럼 보세요. 여기 6, 여기 6, 여기 6이니까 30, 66이지. 여기까지가 66이지. 그 다음에 자 66에다가 이게 2팩토리얼이니까 여기가 68번째야. 그럼 얘는 69번째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70번째지. 오케이? 처음에는 쑥쑥 가다가 자 C가 시작되니까 하나씩 줄여서 보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자, 100번째 오는 문자열에 100번째 오는 걸 구하래요. 그럼 얘도 눈치를 보면서 푸는 거야. 자, 100번째. 자, 이제 이래서 반드시 팩토리얼을 외워야 돼. 자, 첫 번째 A. 하나, 둘, 셋, 4개니까 4팩토리얼. 아직 24구나. 그지? 그럼 B도 가자. C도 가자. 이렇게 쭉쭉 갈 수 있는 거. 자, 쭉쭉쭉쭉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도 24, 얘도 24고 여러분들은 24 곱하기 4가 뭐인 걸 알고 있어. 96이지. 96이지. 그러면 A, B, C, D까지 가는 거 다 배열했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96번째야.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2로 시작하는 것도 좀 이제 겸손하게 가야지. 겸손하게.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 A, B. 근데 96이니까 4개 남았잖아. 그죠?
그러면 조금 신중하게 요거 두 개 배열하면은 2팩이니까 여기서 98번째야. 그 다음에 이제 E, A, C, B 다음에 C가 와야지. 그 다음에 A, B, A, B, C, D. 얘가 99번째지. 그지?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E, A, C, D, B. 얘가 100번째지. 얘는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가까워질수록 범위를 줄여서 찾으셔야 돼요. E, A, C, D, B. 자,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다시. 자, 앞 페이지를 보세요. 551번. 자, 여기서 3의 배수가 나와서 풀어드릴게요. 자, 봐봐. 551번. 아까 위에서만 4의 배수 했잖아. 근데 지금 카드가 0, 1, 2, 3, 4, 4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근데 3의 배수는 4의 배수랑 다르잖아, 얘들아.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자. 일단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하나, 둘, 세 개인데 앞에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4를 썼으면 이거 4개 중에 하나니까 4 곱하기 3 해서 48 돼야 1번은. 2번은 홀수입니다. 자, 근데 아까만 짝수일 때는 0이 신경 쓰였는데 홀수일 때는 여기서 홀수는 2하고 3밖에 없잖아. 그러면 땡, 땡, 땡. 아, 세 자릿수지? 그럼 1로 끝나는 거. 땡, 땡, 땡. 3이니까 제일 끝에가 0이 오면 홀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이 대칭되는 케이스야. 대칭되는 케이스인데 앞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2를 쓴 상태에서 0이 올 수 없으니까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3을 썼다고 치면 0, 2, 4 중에서 3개. 그럼 여기서 9개, 여기서 9개 대칭되니까 2번 답은 18개가 되겠죠. 그런데 3의 배수 어떻게 찾는 거야? 4의 배수는 끝에 2개를 보는 거고 3의 배수는 자릿수의 합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 카드가 0, 1, 2, 3, 4인데 이건 니네가 찾아야 돼. 자, 첫 번째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보세요. 자,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1, 2, 3 되죠? 또 뭐가 있나? 2, 3, 4도 되지. 그죠? 또 0을 포함하지 않고 요거 4개에서 3개 뽑는 거. 이거 2개밖에 없죠. 아무리 봐도. 그죠? 이번에는 0을 포함합니다. 0, 1, 2 되지. 그지? 0, 2, 4 되죠? 이거 3개 더하면 3의 배수잖아. 또 있나? 없죠. 그지? 없지? 그럼 이게 2개가 얘네 둘이 대칭되고 얘네 둘이 대칭되죠. 그지? 요거 3개 일렬로 배열하는 거 3팩토리얼이니까 6. 또 3팩토리얼이니까 6해서 여기에서 12개가 나오고요. 얘는 자 이거를 배열을 하는데 앞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그지? 이거는 겸손하게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자리에는 2하고 4 둘 중에 하나만 올 수 있지. 2를 썼다고 쳐봐. 여기에 2개 중에 하나 썼다고 치면은 여기는 1이죠. 그럼 여기서 4개고 이 4개가 똑같이 대칭되게 2개 있으니까 여기서 8개지.
근데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최종 답은 20개가 되죠. 오케이? 되십니까? 자, 보세요. 스텝 1에서 그러니까 561번까지만 푸시는데 자, 여기서 교육청 기출 문제를 좀 풀어줄까? 558. 자, 봐봐. 숫자 카드가 1, 2, 3, 4, 5가 있어. 숫자 카드가 1, 2, 3, 4, 5가 있는데, 아이고야. 얘네들을 나열을 할 때,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래. 그럼 이제 아까 이거 했잖아요. 그죠? 봐봐.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웃하지 않는 수열이라고 할 거야. 이웃하지 않는 수열은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이웃해도 되는 아이들 먼저 배열을 합니다. 짝수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홀수끼리는 이웃해도 되니까 1, 3, 4를 먼저 배열을 해. 아니 1, 3, 5를 먼저 배열을 해. 그럼 하나, 둘, 세 개 배열하는 거 3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짝수가 들어갈 자리가 이웃하지 않은 수녀는 항상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V자 표시를 비주얼로 기억을 하세요. 이웃하지 않는 수녀는 항상 이런 패턴으로 풀어야 돼. 얘네 셋을 배열을 했고 그 다음에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네 자리죠. 그지? 근데 지금 짝수가 2개잖아. 4개 중에서 2개 뽑고 일렬로 배열까지 해야죠. 그럼 얘는 3팩토리얼이니까 6이고 4p2는 12니까 답은 72예요. 근데 이 문제가 살짝 더 어려워지려면 여기다가 0을 섞으면 어려워지겠죠. 그지? 오케이? 근데 첫 시간부터 너무 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케이? 그래서 숙제는 253쪽까지고요. 그 앞에 교재가 안 되어 있는 건 상관하지 말고 오늘 배운 순열만 열심히 해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